안녕하세요. 서울퍼피 펫사업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완용품점 인테리어를 할 때 사료, 간식, 용품, 엑스반도, 리드줄, 여러 가지 하우스를 진열할 때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어떤 공간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애완용품점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사장님들은 다른 매장에 가셔서 어떻게 얼마만큼 비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눈여겨보시면 더욱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약 3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공사 중 진열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공사에서 벌집장, 가구장, 하부장 이러한 장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가구들의 재질은 보통 MDF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원목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MDF를 사용한 가구들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보통 가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하이그로시브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싱크대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DF도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MDF의 두께와 재질, 색상을 선정하셨다면 이제 가구를 맞추셔야 하는데요. 가구를 맞추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료나 무게가 나가는 제품인데요. 그러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반드시 하부에 중간 대를 대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받침대를 대주셔야만이 하부에서 무게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받침대를 대주지 않게 되면 2개월, 3개월 이후에는 가구가 오목하게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상부장과 하부장이 모두 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를 맞추기 전에는 반드시 받침대를 적절하게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사용하는 냉난방기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종류에는 벽걸이형, 스탠드형, 천장 시스템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간혹 투인원이라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투인원 제품은 열과 바람의 세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조금 먼 거리에 있다면 열과 바람의 세기가 약합니다. 더불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두 대 모두를 AS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장과 애견 미용실을 따로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기 증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장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요. 냉방보다는 난방이 전력 소모량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용할 전력의 양이 얼마만큼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매장은 3kg에서 5kg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평 내외의 매장에서는 무관하지만 15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꼭 반드시 전력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장 내 애견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 드라이룸, 클리퍼 이러한 전력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력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력 증설은 한전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평균 증설은 1kW당 지중과 가공에 따라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설을 하지 않게 되면 분전함에 있는 스위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화재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셔서 증설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설에 관해서 한전에 문의해 보시고 또는 냉난방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가전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매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칠과 도장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도배, 필름지, 벽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페인트칠은 유성과 수성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매장 내에서는 어떠한 재질로 마감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서 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 공사를 하실 때 유광과 무광이 있는데요. 무광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은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광으로 하실 경우에는 때가 많이 타고 그 때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광 또는 반유광으로 칠을 하셔야 합니다. 매장 내에 미용실이 있다면 습기와 물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가 되는 페인트나 도장칠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바닥 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 공사는 데코 타일, 일반 타일, 에폭시로 나뉘어집니다. 데코 타일은 타일 내에 접착제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 타일은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로 나뉘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도기질 타일은 물을 흡수하고 자기질 타일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질 타일을 사용하는데요. 자기질 타일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유광 폴리싱 타일,
무광, 포세린 타일로 나뉘어집니다. 폴리싱 타일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편한데요. 반면 비가 오는 날은 미끄러워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매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폴리싱 타일이나 포세린 타일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 매장과 애견 카페에서는 에폭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에폭시도 유광과 무광으로 나뉘어집니다. 유광으로 하게 되면 빛이 나고 예쁘기는 하지만 미끄럽고 비가 오는 날은 위험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에폭시를 할 때는 반드시 무광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에폭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총 2회 이상 도포와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후에 에폭시를 칠한 부분이 얇다면 까지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평을 아주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폭시를 칠할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시공을 하시는 사장님께 당부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펫사업, 펫에 관한 모든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펫사업 화이팅!